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부분에 실려있는 11강 이별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강과 12강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현대시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현대시가 다 2개씩 엮어서 나왔기 때문에 각 2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11강 이별 이후와 그 다음에 볼 강변역에서는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2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좋습니다. 다른 강에 나왔던 시들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기 좋으니 여러분들은 11강 끝나고 12강 영상까지 공부가 마무리되면 다시 현대시 1강으로 가서 각 2시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별 이후라는 시에는 자기 고백적이라는 성격이 나오는데 자기 고백적이란 무엇이냐면 본인이 본인 얘기하면은 자기 고백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내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어조잖아요. 우리 흔히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도 자기 고백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윤동주의 자화상도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이하게 언젠가 이미 잊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이 드러나요. 우리 다른 시들은 임을 잊지 못한다, 언젠간 다시 만날 것을 안다 라는 내용이 많지만 이 시는 이미 잊힐 걸 알아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별시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꼼꼼하게 이별 이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목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너 떠나간 지, 자, 지금 일행 보고 우리 화자는 너와 이별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작품을 보기나 선지에 제시하고 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별을 계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화자는 이별의 슬픔에 잠겨 있을 뿐 이에 대한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른 시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상의 달력으로는 열흘이 되었고 자, 지금 열흘이라는 실질적인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는 거죠. 내 피의 달력으론 10년 되었다. 자, 내라는 것은 나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피의 달력이라는 건 이별로 인한 상처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이 괴로웠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어죠. 그리고 10년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열흘과 10년 같은 구체적 시간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사랑과 이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뭐다 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 너와 이별한 것은 실질적으로 열흘인데 10년이나 된 것 같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별로 인한 고통을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년의 내용은 이별 이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2연으로 가볼게요.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놓는 일. 이거는 3년까지 보고 의미 해석하도록 할게요. 옛날적 그 사람 되어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나 슬픈 것은 지금 2가지로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너가 없어도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 두 번째로는 너를 차츰 잊어가는 일. 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프다 라는 감정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을 떠넣는 것은 너와 이별해도 일상은 전과 같이 흘러간다는 의미이고요. 시구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울 만큼 괴로워하고 있다는 텔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어는 일상 속에서 잊혀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년은 옛날이라는 것은 나가 너와 오랫도록 사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옛날적 그 사람이라는 것은 너를 만나기 전 혼자였던 나를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3년은 사랑과 이별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이 아픔은 이별로 인한 고통이고, 그래서 숨막혀 나 죽으면 지금 이별로 인한 고통이 죽을 만큼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별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원도 없으리라. 자, 이별로 인한 고통으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현재의 상황이 괴롭다라는 의미고요. 너와의 추억을 잊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사연은 이별한 임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상이 전환되니까 이별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자, 지금 5년과 6년을 함께 볼 건데요. 자, 그러나로 시상 전환하고 나 진짜로 슬픈 것은 언젠가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이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텔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긴 하지만 너와의 사랑이 잊히는 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둬야겠죠. 너와 내가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사랑 또는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너와 사랑했던 추억과 이별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지금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모든 것이 망각되는 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에 너에 대한 그리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화자는 너에 대한 사랑, 너와 이별한 후의 아픔 모두 언젠가 잊힐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나 슬픈 것은 뭐뭐이다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5년에서 6년은 무덤덤하게 잊혀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도 핵심 정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애상적. 애상적이 뭐냐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격은 애상적, 자기 고백적, 직설적이 될 수 있죠. 직설적은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해줬기 때문에 성격이 될 수 있고요. 제재는 당연히 이별이 되고요. 주제는 이별의 고통과 안타까움이 됩니다. 자, 특징 중요하게 봐야겠죠. 일단 이별로 인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우리 언젠가라고 예측했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슬픈 이유를 제시하며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시어와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온유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별 이후 문제 3, 4개 정도 풀어보고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선 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자, 4번. 윗글의 화자 A와 보기의 화자 B가 나눌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죠. 자, 윗글에서 너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이나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볼게요. 1번.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상대와 이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요. 3번. 자, 우리 보기는 그 사람과 멀어진 지금 상황이 완전한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죽은 후에 검은 물, 구름, 소나기가 되어 임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지금 상황을 완전한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4번. 자, 우리 윗글의 화자는 지금 너와의 이별로 괴로워하지만 이 아픔이 언젠가는 까맣게 잊힐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요. 5번은 아까 3번이랑 유사한데 죽어서라도 검은 물, 구름, 소나기가 되어서 임의 곁에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5번 함께 봅시다. 자, 5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윗글에서는 상대와 이별한 후에 사랑했던 기억이나 이별의 아픔이 모두 잊힌다는 것에 슬퍼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여전히 상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화자는 윗글에서 예상했던 바와 달리 너를 아직 잊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갈게요. 자, 우리 2번은 보기에는 상대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잊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3번은 자, 보기에서 상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은 보기에는 상대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고요. 5번 지금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뀐 부분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번이랑 1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7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일단 기억, 너, 나, 옛날과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니은, 뭐뭐 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가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디귿, 그러나를 기준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시상이 전환된다고 해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고요. 리을, 이 시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없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미응, 마지막 연에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비읍, 나 슬픈 것, 진실로 슬픈 것과 같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고요. 시옷, 나 슬픈 것은 뭐뭐이다 와 같은 유사한 통사구조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기역, 니은, 시옷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 10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 윗글의 정서는 이별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는 거죠. 자, 슬픔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가진 것은 4번이죠. 4번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사슴의 무리에 이입한 것으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을 화자가 슬퍼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종소리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2번은 그곳, 즉 고향인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은 하이한 고가를 쓰고 춤을 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5번은 단정하고 겸허한 태도로 기도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과 가장 유사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다음 시는 강변역에서입니다. 강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하면서 보면 되겠죠?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너를 기다리다가 지금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드러나고 있죠? 바로 너고요. 너는 또한 부재하는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다가 라고 나왔으니까 화자는 지금 너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화자와 너는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이별 이후와 비교하는 문제에 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별로 인한 화자의 고통을 드러내는 시행으로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너를 기다리는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면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 우리 너를 기다리다가 라는 시구가 계속해서 반복될 건데 시구가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를 강조할 수 있죠. 이는 기다림의 의미로 이별의 거부, 재회를 소망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와의 사랑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지금 시간이 경과되었죠. 늦은 시각까지 너를 기다린 것입니다.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너가 오지 않는 데에 대한 좌절감과 슬픔을 열차가 가슴 위로 지나가는 것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각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너가 오지 않는 데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이 부분에 드러나는 정서가 드러난 다른 작품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행에서 8행까지는 강변역에서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하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자, 만남이라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 강변역의 의미가 되고요. 자, 첫눈 내리는은 이때의 시간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강변역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으로 화자와 너의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자, 강변역에 대해 묻는 문제에 화자와 너와 함께했던 공간이다, 장소이다, 화자가 너와 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장소이다 등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강변역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며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시적 상황을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는 과거를 추억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자, 화자는 지금 자신보다 너를 더욱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너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9행에서 13행은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자, 우리 저녁별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는데 인간처럼 표현해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화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자, 사랑이라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 강변역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나온 만남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여기까지도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는 부분이고요. 나는 오늘도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현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물결처럼, 모모처럼 사용되었으니까 직유법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이니까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와 저는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므로 언젠가 꼭 그 사람이 이곳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화자가 너와의 재회를 운명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저 재회를 열망하고 있을 뿐 재회를 확신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4행에서 20행까지는 너와의 재회에 대한 열망으로 강변역은 과거에는 만남과 사랑의 공간이었고 현재는 너와의 재회를 바라는 장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도 핵심 정리 보고 문제 3, 4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핵심 정리 보면 갈래는 자유시의 서정시죠. 성격은 애상적, 자기 고백적이고요. 제재는 당연히 이별이 되고요. 주제는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열망이 됩니다. 자, 특징 중요하게 보자면 첫 번째로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바로 강변역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중심이 되죠. 두 번째로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너를 기다리다가 라는 시구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변역에서도 문제 4개 정도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유사한 시구 너를 기다리다가 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너와의 재회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우리 위시에 역설적 표현 드러나지 않았었죠. 2번 또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4번 서리적 표현 사용되지 않았고 5번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는 것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 볼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의 A는 뭐냐면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라는 게 A고요. A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3번 함께 볼게요. 자, 3번에 가장 유사한 것은 5번이었죠. A에는 바랐던 너가 오지 않는 데에 대한 좌절감이 드러나는데
5번에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는 표현에도 자유를 꿈꾸던 바람이 좌절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보고 갈게요. 자, 1번 경건하고 평화로운 산사의 모습과 풍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자는 이를 관조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정서가 드러난다고 하기 어렵고요. 자, 여러분 관조라는 게 많이 나오는 어휘인데 아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얘기하자면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감정이 절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2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요. 3번 열매를 맺는 과목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모습이 드러나죠. 마지막 4번은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거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4번 다 보이죠? 4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4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4번의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자, 보기의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사랑과 삶도 시련의 과정을 거치며 성숙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윗글의 화자에게 사랑의 과정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견디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할 수 있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볼게요. 1번 보기는 삶이나 사랑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고요. 2번 보기는 절대자를 향한 구도의 자세도 드러나지 않죠. 4번 보기는 삶이나 사랑에 있어 고난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 사랑에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진 않죠. 5번 보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윗글은 너의 부재에 대해, 보기는 나타샤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볼게요. 일단 1번 두 작품 모두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3번 두 작품 모두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지 않죠. 또한 미래에 대한 의지 역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두 작품 모두 겨울이라는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진 않죠. 5번 두 작품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수능특강과 관련된 문제나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제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무 아카데미에 한번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12강에서 만나도록 해요.